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수의 비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북부에 위치한 훈자 계곡 사람들의 놀라운 장수 비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의 전통식품과 생활 방식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이끌어내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훈자 사람들의 식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식품은 바로 살구입니다. 그들은 살구의 과육뿐만 아니라 씨앗 속에 있는 오일까지 섭취한다고 해요. 이 살구씨 오일에는 비타민 B17이 풍부한데 이는 라이트릴 또는 아미그달린이라고도 불립니다. 존 리처드슨 박사는 그의 저서 레이트릴 케이스 히스토리즈에서 비타민 B17이 전립선, 간, 난소, 유방, 대장, 폐, 림프절 등 여러 종류의 암 완화에 사용된 90개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비타민 B17은 암 조직에서만 발견되는 베타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의 존재로 인해 소량의 시아나물을 방출하여 작용한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건강한 조직에서 발견되는 시아나물을 비활성화하고 분해하는 효소인 로돈네이스가 부족하다고 해요. 비타민 B17의 이런 항암 특성이 훈자 사람들이 고령에도 암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훈자 사람들은 살구씨를 이로 깨서 직접 먹기도 하고 더 큰 규모로는 오일을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살구씨를 돌로 갈아 물을 더하고 약한 불에서 가열한 다음 손으로 반죽하여 오일을 추출하죠. 이 오일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며칠 내에 사용한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제로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 독특한 지방산 구성은 건조한 피부와 기름진 피부 모두에 유용하며 특히 노화된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훈자 사람들의 식단에서 또 주목할 점은 세 가지 필수 미네랄인 아연, 구리, 셀레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미네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의 핵심 성분으로 자유 라디칼에 의한 조기 노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아연은 특히 보리와 같은 통곡물의 고농도로 존재하며 상처 치유와 면역 기능, 세포 수리에 필수적이에요. 아연은 자연살해 NK 세포의 수치를 증가시켜 암세포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한답니다. 구리는 보리, 기장, 메밀, 살구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적혈구 형성과 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의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과당이 포함된 과일의 대사를 돕는데요. 과당과 구리의 부족은 심장 및 췌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셀레늄은 훈자 식품에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화합물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중요한 성분으로 자유 라디칼 퇴치와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8년 클리너컬 바이오케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폴란드 산업지역에 거주하는 157명의 어린이들의 혈액 속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셀레늄 수치가 가장 높은 어린이들이 가장 낮은 납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바나듐, 몰리브덴, 루비듐, 붕소, 리튬, 실리콘과 같은 다른 미네랄들도 훈자 음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의 결핍은 성장 억제, 생식장애, 효소 수치 감소, 에너지 대사 방해, 수명 단축과 관련이 있어요. 몰리브덴은 특히 황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 내에서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을 수 있는 황화물 폐기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2온스의 전곡 보리에는 25의 몰리브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권장 1일 섭취량의 3분의 1이나 된대요. 인체가 노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산화적 손상의 축적인데요. 자유 라디칼은 정상적인 면역 및 대사 기능에서 발생하는 고도로 반응적이고 파괴적인 부산물입니다.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포도당이 연소될 때마다 자유 라디칼이 생성되고 면역 세포도 침입하는 미생물을 파괴하기 위해 자유 라디칼을 생성해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세포막과 DNA에 대한 자유 라디칼 손상을 중화하고 복구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결국 이 손상은 더 이상 빠르게 복구되지 않아 손상된 조직과 장기, 변형된 세포가 발생하게 돼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전체 식품을 섭취하면 자유 라디칼과 반응성, 산소종에 의한 서서히 진행되는 세포 파괴를 되돌릴 수 있어요. 이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면역 기능이 꾸준히 감소합니다. 인슐린, 자유지방산, 트리글리세라이드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변형된 세포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일부는 결국 완전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면역력 저하와 암 발생률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 이유죠. 인슐린과 자유지방산 수치가 낮은 생활 방식은 더 강력한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 장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데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프로게스테론의 혈중 농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감소가 노화의 효과가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일 수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이 호르몬들을 대체하거나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분비를 촉진하는 생활 방식 단식, 제한된 칼로리 섭취, 엄격한 운동이 장수를 증가시키고 노화의 징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훈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곡과 건조, 살구에는 영양소와 미네랄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균형, 여러 영양소가 하나의 식품에 통합된 형태는 혼자 사람들의 가공되지 않은 식품들이 비타민으로 강화된 가공식품보다 훨씬 우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연 전체 식품에서는 아연이 구리와 함께, 마그네슘이 칼륨과 함께, 셀레늄이 비타민 E와 함께 존재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비오플라보노이드인 루틴과 미량 미네랄인 구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비타민C의 대사를 돕는 보완적인 영양소예요. 과연 얼마나 많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비타민 알약이 이런 균형을 고려해서 제조될까요? 혼자 사람들의 또 다른 미네랄의 풍부한 공급원은 그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요리와 음료수로 사용하는 산악지역의 물입니다. 이 물은 히말라야 빙하에서 직접 흘러나오며 부유하고 용해된 미네랄이 가득해 약간 회색을 띠는 진주빛 색 때문에 빙하의 우유라고 불린답니다. 혼자 사람들은 계곡 전역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로와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뉴욕주 세네카 카운티 주민들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암 발생률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미네랄이 풍부한 빙하수를 많이 섭취한 덕분이라고 해요. 혼자 사람들은 모든 곡물을 신선하게 갈아서 최소한의 가열이나 조리를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필수 지방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지방산은 비타민 F로도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이 포함돼요. 필수 지방산은 오늘날 가장 저평가된 영양소 중 하나로 심혈관 건강, 혈관벽의 유연성, 세포막의 무결성, 적절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하버드 공공건강학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43,000명의 중년 건강 전문가들의 식습관을 6년에 걸쳐 조사했는데요. 연구자들은 리놀렌산이 관상 동맥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헨리 슈로더 박사와 M. 브루커 박사는 현대 가공 방식이 밀에서 비타민 E의 86%와 리놀레산 및 알파, 리놀렌산의 95%를 빼앗아간다고 밝혔어요. 또한 대부분의 미네랄도 함께 제거된다고 합니다. 케네스 벅 박사는 필수 지방산은 반드시 식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산이 결핍되어 있으며 필수 지방산 결핍은 종종 면역 시스템의 과잉 반응과 부족, 반응을 포함하는 더 큰 임상적 그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혼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조살구는 과당이 풍부한 자연 감미료로 어떤 식품보다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 섭취 후 2에서 3시간 후 혈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값인데요.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혈당 수준의 상승이 적다는 의미예요. 과당의 혈당 지수는 20에 불과하며 이는 많은 빵이나 가공된 곡물보다 훨씬 낮아요. 과당의 혈당 지수는 포도당의 3분의 1, 흰빵의 4분의 1, 삶은 감자의 5분의 1 수준이랍니다. 낮은 혈당 지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고혈당이 초래하는 교묘한 퇴행성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고혈당 수준은 심장, 신장, 췌장, 순환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상은 누적되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고섬유질 저혈당 지수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수준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리학적인 트라우마를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혼자 사람들의 고섬유질 식단도 그들의 장수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소일 수 있어요. 불용성 섬유질의 고섭취는 대장 및 소화기계 암의 발병률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혼자 사람들이 섭취하는 신선하고 미가공된 곡물은 수용성 섬유질, 리그난, 피트산이 풍부해요. 또한 그들이 먹는 건조살구와 뽕나무 열매에도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불용성 섬유질이 장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암의 위험 감소인데요. 섬유질은 장의 흐름을 촉진시켜 유해 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특히 동물성 제품을 섭취할 때 중요하죠. 둘째, 혈당 수준의 더 나은 조절이에요. 고섬유질 식품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수준을 균형 있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당은 동맥에 손상을 주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셋째, 심장 질환의 위험 감소입니다. 섬유질과 미네랄은 지방의 대사에 필수적이에요.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신체 능력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식물성 섬유질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는데요. 한 연구에서 20명의 당뇨병 환자는 고지방 서양식 식단에서 고섬유질 식단으로 바꾸었고 17일도 채 지나지 않아 55%의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중단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인슐린 용량을 크게 줄였다고 해요. 더 놀라운 점은 혈당 수치의 하락과 함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208에서 147로 급격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당뇨병은 산업화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며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일 수 있어요.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전체 과일, 견과류, 곡물에서의 고불용성 섬유질 섭취는 장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혼자 사람들의 음식은 또한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이는 트리글리세리드와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제거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율적이에요. 여러 연구에서는 고수용성 섬유질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답니다. 훈자 사람들의 전체 식품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도 풍부해요. 보리는 특히 전분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고, 메밀은 알파 아밀라아제, 베타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옥시다아제 등 여러 효소를 보유한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효소는 미네랄만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효소가 없다면 소화 시스템은 음식 속의 영양소와 아미노산을 열어주지 못하거든요. 또한 식물성 효소는 우리의 자연 효소와 위액 생산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시카고 마이클 리스 병원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과 트립신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젊은 성인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마이어 등의 연구에서는 침에서 발견되는 전분 분해 효소가 69세 노인의 경우 젊은 성인보다 30배 낮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효소를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얻지 않으면 우리는 만성적인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효소 연구의 선구자인 에드워드 하우얼 박사에 따르면 효소 결핍은 암, 심장질환, 그리고 조기 노화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는 효소가 없는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췌장과 다른 소화기관에서 엄청난 양의 효소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수명이 짧아지는 것, 질병, 그리고 심리적 및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효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요리된 음식에 효소 캡슐을 보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노화 과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의 통조림과 병입에 사용되는 고온은 음식 속에 내장된 대부분의 소화 효소를 파괴한다고 해요. 요리, 베이킹, 전자레인지 조리도 효소를 파괴하는데 동일하게 해롭습니다. 열에 의해 비활성화된 효소는 더 이상 음식의 소화를 돕지 않아서 소화 시스템과 췌장이 영양소를 추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죠. 췌장이 더 많은 소화 효소를 생산해야 할수록 신체의 세포 기계들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대사 효소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조기 노화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식품에 대해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현대식품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됩니다. 맛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상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함량은 후순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들은 설탕, 소금, 지방을 많이 첨가하고 BHT, BHA, TBHQ, 황산염, 폴리소르베이트 60과 80과 같은 방부제를 사용해요. 1984년, 1991년, 1992년, 1996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BHT와 BHA가 환경 발암 물질의 영향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 암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BHA, BHT, TBHQ가 결합하면 종양 성장을 급격히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기름과 지방이 산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소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고온 공정에서는 지방의 자연적인 이중 결합이 제거되고 수소로 대체되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이상한 지방은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관절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암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심지어 통밀가루도 신선하게 갈아낸 곡물과 영양가가 전혀 다릅니다. 가공된 밀가루는 대부분의 카로티노이드, 마그네슘, 비타민 E, 피토스테롤, 섬유질을 잃게 되며 결과적으로 영양이 거의 없어 합성 비타민을 추가해 겨우 그 일부를 복원할 수 있답니다. 주디 샤버트 박사는 미국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인들이 수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과거 세대들에 비해 만성적이고 쇠약해지는 질병을 더 많이 앓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생명의 양은 늘렸지만 생명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많은 만성 질병은 부적절한 생활 습관이나 부족한 영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훈자 사람들의 장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한된 음식 섭취입니다. 그들은 하루 평균 1760칼로리만 섭취하는데 이는 서구식 식단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에요. 사실 코라코람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매년 봄 몇 주간 거의 단식 상태에 있었다고 해요. 지난해의 식량은 모두 소진되고 현재 년도의 수확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한된 칼로리 섭취는 성장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호르몬은 최근 20년 동안 밝혀진 가장 중요한 항노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며 나이가 들수록 그 분비가 점차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20세 때보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10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해요. 여러 임상 연구들은 칼로리 제한이 성장 호르몬 생산을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훈자 사람들은 밀, 기장, 보리, 호밀 등 최소한 4가지의 다양한 곡물을 섭취해요. 이런 다양성 덕분에 그들은 균형 잡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공급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 결핍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곡물에서 부족한 영양소가 다른 곡물에서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 사람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육체 노동을 하며 인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사람들 중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요. 90대와 100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손자, 증손자들과 함께 농사일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얻기 위한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은 여러 의학 저널과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죠. 최근 3만 명의 운동 습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운동 부족이 평균 수명 단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케니스 쿠퍼 박사는 당신이 앉아서 생활한다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과 같은 위험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은 장수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안타깝게도 1983년에 코라코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혼자 사람들의 식단은 외부 음식들의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사탕, 탄산음료, 정제된 설탕, 소금 등의 도입으로 혼자 사람들은 1986년 첫 암 환자를 진단받게 되었어요. 마을의 원로들은 외부 식품이 들어오면서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단축되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식 식품들이 혼자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서구식 식단이 계속해서 혼자 계곡에 유입됨에 따라 그들의 장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심장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혼자 사람들의 전통적인 식사와 생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후손들은 예전처럼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피마 원주민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식단에서 벗어나 서구식 음식을 채택한 후 급격히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60년대에 피마 사람들은 거의 질병이 없었으나 서구식 고지방, 고당분 음식이 도입되면서 지금은 당뇨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증했죠. 지금까지 혼자 사람들의 전통식품과 생활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들의 식단에는 비타민 B17이 풍부한 살구, 아연, 구리, 셀레늄 같은 필수 미네랄, 다양한 곡물, 낮은 칼로리 섭취, 자연효소, 저혈당 지수 식품, 고섬유질 식품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히말라야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곡물을 최소한의 가공으로 섭취함으로써 필수 지방산을 보존하며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반면 현대식품은 맛과 보존성을 위해 설계되어 영양가는 떨어지고 건강에 해로운 방부제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된 밀가루는 대부분의 영양소를 잃게 되고 합성 비타민으로는 그 일부만 복원할 수 있죠. 우리가 혼자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연에 가까운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적절한 칼로리 제한을 실천하며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 우리도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품을, 과자나 탄산음료 대신, 과일을 앉아있는 생활 대신 활동적인 생활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람들의 전통 요리법과 그것을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